검찰과 언론 그리고 국힘의 이 공작 시나리오가 공개가 되면서 계속된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는 바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가히 정말 충격적인 자필 폭로 입장문이 최근 공개가 됐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와 관련된 핵심 내용을 좀 추리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폭로된 내용도 함께 다루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김봉현 씨에게 검사 출신 A 변호사라고 알려진 이주영 전 검사가 찾아와서는 자신이 라임 사건 책임자와 이야기를 했는데 여당 정치인들과 강기정 전 수석만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서 이제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라임 사건은 윤석열 총장의 운명이 걸려있는 사안이니까 강력한 한방을 위해서 강기정 전 수석 정도는 꼭 잡아 넣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를 협조하지 않으면 공소금액을 키워서 구형을 20-30년을 줄 거다라는 어떤 협박을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사건에서 거론되는 이주영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당시 사건의 그 담당 검사였고, 김봉현 씨가 지난해 7월 청담동 소재의 한 이 룸살롱에서 현직 검사 3명과 이주영 변호사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는데, 이주영 변호사는 이 검사 3인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라고 소개를 해주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실제 그 중에 한 명이 라임 수사팀을 맡았고요. 그리고 김봉현 씨는 이외에 검찰 수사관들과 이 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구체적 시기와 금액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입장문에서 가려진 인물들 몇몇이 있었는데요. 김봉현 씨가 금품을 제공한 인물 중 한 명이 또 드러났는데 그 인물은 윤석열의 대윤, 소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소윤, 윤대진, 그 윤대진 지검장이 로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가져갔다. 이런 것이 공개가 되었죠. 뿐만 아니라 야당 정치인에게는 라임펀드 청탁과 관련해서 수억 원을 지급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입장문에 가려진 추가 인물이 한 명 더 등장을 합니다. 바로 김장겸 전 MBC 사장인데 김장겸과 그 이강세를 통해서 김봉현 씨는 당시 여야 인사들을 소개를 받았다라고 하죠.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는 이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특히 청탁과 관련해서 충분히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이와 같은 사건이 수면 위로 오르자 여느 때와는 그 다르게 아주 신속하게 이 서울 남부지검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사건에 이 검사들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슬쩍 또 자신은 몰랐던 일이라고 발뺌 수작을 걸어놓았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석열은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접대를 받는 검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조직에서 나가야 된다라고 말했다는데 이 전직 검사가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죠. 예전에는 좀 대놓고 이제 검찰들이 이 비위를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요즘은 어느 정도는 숨어서라도 온갖 지저분한 행위는 여전히 다 하고 있더라고요. 검사들이 아주 직접 성매매를 하거나 금품 수수를 받거나 아주 별의별 짓을 다 한다라고 폭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의 말은 신뢰가 전혀 갈 수가 없어 보이죠. 자, 그리고 다음 세 번째, 김봉현 씨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진술을 유도하면서 마치 퍼즐 맞추듯이 짜맞추기식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했답니다. 검사가 진술을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수사 책임자에게 넘기면요. 책임자가 원하는 내용으로 이제 수정을 해서 이 김봉현 씨에게 인정을 시키는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사와 다른 의견을 진술을 하자 반말을 하면서 소리를 쳤다라고도 합니다. 특수부 수사에서 보던 전형적인 그러한 수사 방식이죠. 그리고 다음 네 번째, 지난 법정 진술에서는 김봉현 씨가 강기정 전 수석에게 돈을 줬다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봉현 씨 측 주장은 전혀 달랐죠. 강 전 수석에게 직접 돈을 줬다라고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일면식조차 없는 사이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검찰과 언론의 여론 공작임이 또 드러났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김봉현 씨는 조국 전 장관 관련한 사건에 이 자신도 처음에는 조국 전 장관이 모든 걸 부인한다라고 생각해 분노를 했지만 자신이 당사자가 되어 이 언론의 부풀리기식 마녀사냥 보도와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를 경험하면서 이것이 다른 사건이 아니라 같은 사건임을 알아채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면서 폭로를 결심했다라고 밝혔죠.
노무현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조국 전 장관, 심지어 유시민 이사장, 게다가 추미애 장관까지 마치 수학 공식처럼 검찰의 공작 패턴이 매번 아주 공통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걸 김봉현 씨가 확실히 고백을 해줌으로써 검찰의 민낯이 아주 탈탈 털리게 된 거죠.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감찰 진행 상황 중간 브리핑 성격으로 발표를 합니다. 윤석열이 야권 정치 및 검사 비위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 검찰의 라임 수사가 매우 편파적이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헌데 윤석열 제발이 저리긴 저랬나 봐요. 중간 수사 브리핑이 나오자마자 중상모략이다라고 발언한 것과 더불어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턱도 없는 이야기다. 내가 수사를 왜 뭉개느냐. 일선 수사의 총장이 누구를 수사해라 말라 하는 게 아니다. 검사들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다. 대검은 외부 파견 검사만 이제 재가를 하기 때문에 법무부가 최종 승인을 하는 만큼 총장이 전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최초 인터뷰 기사 원문에 있었던 문구,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윤석열은 자신이 수사를 지휘하지 않아도 그만이고 해도 그만이다. 특임검사나 특별수사 이 본부를 만들어가지고 총장에게 결과만 보고하는 쪽으로 하든 알아서 하라. 이러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근데 이러한 문구, 인터뷰 기사 원문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대검이 항의를 하면서 40분 만에 삭제가 되는 그러한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라임 사건으로 청와대 실세를 엮으려고 했던 이 검찰의 수사 조작을 윤석열은 정말 몰랐을까요? 그럴 리 없다고 모두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검언유착 사건인 이 한동훈과 이동재 기자 간의 이 녹취록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나오죠.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총장님께서 뽑으신 4명이 다 라임으로 가서 원래 계셨던 분들이 신라젠 위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던 발언, 녹취록에 분명히 남아있는데요. 윤석열 최측근인 한동훈도 알고 있었고 의도를 충분히 가지고 움직였다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대목인 거죠. 그리고 현 라임 수사팀의 검사는 윤석열 사단인 이성범 검사고요. 특히 술접대를 받은 3인의 검사들도 역시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들입니다. 게다가 윤석열은 최근 자신의 수사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라는 등 이 검찰 내 자신의 입지가 약해졌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 검찰 관계자들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은 철저히 보고받고 지시를 잘 내리고 있다라고 하니 이 또한 윤석열의 방어 수단쯤으로 보이죠. 법무부는 추 장관이 떡하니 지키고 있고 거기에 윤석열 앞으로 이문정 검사를 이렇게 배치를 한 그런 상황 속에서 김봉현 씨의 폭로까지 터져버리니 어지간히 애간장이 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여지껏 없었던 다급함이 느껴지는 윤석열의 수사 지휘와 이 입장 표명이 그러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황당하게도 윤석열을 지원 사격해주는 인물이 또 등장을 합니다. 송삼현 전 서울 남부지검장이 최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윤석열에게 보고한 내용 중에 총장이 하지 말라고 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수사 문개기 의혹을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들의 술접대 의혹은 자신도 모르는 상황이고 자신이 보고받지도 못했는데 총장이 어떻게 하느냐. 모른다고 하는 것은 참 당연한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송삼현 어떤 인물입니까? 추미애 장관에게 천해진 그 윤석열 수족 중에 한 명이고요. 윤석열과는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입니다. 게다가 최근까지 서울 남부지검에서 라임 사태뿐 아니라 옵티머스 사건의 수사 지휘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임 후에는 옵티머스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 화장품 회사의 회장 변호인으로 일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변호사법에 자신이 맡았던 사건에 대해 수임을 못하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처벌 규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수사하던 사건의 변호사로 들어가 있는 이 범법 행위를 하는 인물, 그리고 무엇보다 윤석열의 수족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 그 누구보다도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조작에 핵심 컨트롤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이 송삼현 전 검사의 주장은 신뢰가 당연히 떨어져 보이죠. 이렇게 치졸해 보이는 변명 속에도 사건은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데요. 또 하나가 더 터졌습니다. 이 검찰 진짜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안민석 의원도 공작에 당할 뻔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에 남아있는 바로는 당시 민주당 신기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이 이제 기소를 당해서 실형을 살았는데, 안민석 의원도 당시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정유라의 공주승마 특혜를 이제 폭로를 하면서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거론을 했기 때문에 청와대 측 하명 수사가 검찰을 통해 들어갔다라고 남겨져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고 김영한 그 수석 비망록에 따르면 2014년 오산의 어떤 운수회사에서 안민석 의원에게 1억 원을 준 듯한 문구가 적혀 있는데, 안민석 의원과 해당 운수회사 사장은 전혀 일면식도 없던 사이고, 단지 안민석 의원이 오산에서 5선째 당선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연결시키려고 했던 그러한 정황이 고 김영한 그 수석의 비망록에서 드러난 것이죠. 운수회사 사장은 교통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회사 매출을 적자로 조작을 해서 이 해당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는데, 예상대로 검찰이 그 사장을 불러 앉혀놓고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혐의와 무관한 이 안민석 의원에게 돈을 줬다라는 말을 해라. 근데 너가 그 말을 안 하면 너희 집안 망하게 할 거야.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운수회사 사장은 그 수령한 보조금에 대한 추징금과 이 벌금을 내고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거라는 이 자신의 변호사 조언과는 좀 다르게 결국 협박에 응하지 않자 징역 2년과 추징금 22억을 냈다고 하죠. 검찰이 자신들의 시나리오에 동참하지 않는 이들에게 보복하는 형식,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한만호에게 위증으로 추가 2년의 실형을 살게 했던 것과 동일한 패턴입니다. 윤석열은 말합니다.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근데 깡패임이 드러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국힘과 극우 언론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죠? 이게 바로 민주당이 주도한 잘 짜인 시나리오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하겠다라는 것은 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래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할 때 독립성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이 장관은 개입을 삼가하지 않느냐. 그런데 대규모 금융사기범의 말 한마디를 근거로 검사들에 대한 직접 감찰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권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직권남용 행위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식은땀이 주룩주룩 흐르고 있는 게 이 워딩에서 팍팍 느껴집니다. 이 라임과 옵티머스라는 금융사기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확대시키는 그들의 공작 시나리오는 강기정, 이낙연, 그리고 이재명 등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주요 인사들을 타깃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큰 타격을 주려는 시도로 진행이 되어 왔었죠. 그런 그들이 반대로 여당과 정부에서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역으로 씌워버리는 거 황당하지 않나요?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김봉현 회장의 법정 진술을 통해 이 여론전을 확대시키고 SBS를 비롯해 검찰과 국힘 그리고 극우 집단의 스피커를 자초한 언론들이 하나같이 검찰의 해가 되는 것은 전혀 건드리지도 않고, 검찰은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선택적으로 감싸주며 이 정치인들과 언론인들과 손 맞잡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미 훼손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코미디 아닌가요? 이를 바로잡기 위한 행동과 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폄훼하고 있는 거죠. 이미 확실하게 치우쳐져 있는 이 적폐 카르텔의 모습들이 한눈에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꾸 어디서 정치적 중립성을 검찰에서 찾고자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금융사기범의 말 한마디로 듣고 이런 식으로 감찰을 하겠다라고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간 그런 자들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면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했던 자들이 그간 해왔던 검찰발 공작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들이 불리해지니까 그런 자들을 믿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언론들의 스탠스는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그것도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번 김봉현 회장의 폭로, 그 이전의 법정 진술의 경우에는 강기정 전 수석의 이름이 계속해서 언론 보도에 쏟아졌습니다. 강기정 전 수석, 강기정 뭐 얼마 받았다 뭐 이렇게 계속 쏟아졌죠. 그런데 김봉현 회장의 입장문 표명 이후 야당 정치인들과 검사들의 이름 언론에서 전혀 절대 다루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김봉현 씨 측 그 변호사가
이 가려진 인물들 중에 몇몇을 공개를 하니까 이제서야 보도가 조금씩 되고 있는데요. 황교안 전 대표 최측근인 이 윤갑근, 그리고 김장겸 전 MBC 사장, 그리고 A 변호사라고 알려진 이주영 전 검사, 그리고 윤대진까지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은 금물이라는 거. 자, 어쨌든 오늘 내용 그냥 좀 싹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는 좀 결정타가 먹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 이례적으로 일단 윤석열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명하는 모양새도 그렇고요. 국힘과 언론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느낌, 이거 저만 느끼는 거 아닐 겁니다. 이들이 식은땀 흘리는 모습 저한테만 보이는 것도 아니겠죠. 횡설수설하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조차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저 그들의 최후의 발악인 것 같고요. 죗값을 치르는 그날이 머지 않았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 공유는 더 많은 이들에게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